안녕하세요. MVP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함수는 좀 나중에 배울 건데, 어, input이라는 이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을 처음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input은 프로그램의 실행 중간에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함수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input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이렇게 꺽쇠가 3개가 더 표시되지 않고 그냥 바로 밑에서 커서 키가 깜빡입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직 실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꺽쇠 3개가 나오면 아이들이라는 상태고 이제 내가 어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는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내가 입력한 값을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꺽쇠 3개가 나오죠. 이 꺽쇠 3개가 나온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고 이제 또 어떤 코드를 입력해라 라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 내에 추가적으로 프롬프트라고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렇죠? 예, 프롬프트라고 해서 파라미터가 있고 이게 다운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초기 값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자열은 어떤 거냐면 어,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기 전에 먼저 표시할 문자를 내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먼저 출력을 하고 입력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가 먼저 출력이 되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걸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자, input이라는 함수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input이라는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입력한 값이 x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자, input이라는 함수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함수의 반환값의 자료형이 항상 문자열로 나옵니다. 내가 정수를 입력하거나 실수를 입력해도 그건 실제 정수 실수가 아니라 문자열이 되죠. 그걸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입력값을 변환은 이렇게 int, float, str이라고 해서 들어온 값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함수들이 또 존재합니다. 내가 정수를 입력받겠다고 했을 때 x에 이제 10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요거를 int형으로 바꿔주면 안에 변수를 이렇게 써주고요. int로 그걸 감싸주면 실제로 따옴표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int의 x라는 함수는 이 안에 들어온 값을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x1이라고 하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int x로 받으면 x1은 실제로 10이 되죠. 그럼 x로 그냥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값을 업데이트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x의 값이 실제로 문자열 10이었는데 이 코드를 통해서 정수 10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기존의 문자열 10이었던 값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네, 덮어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실수를 한번 입력해 보죠. 자, y는 f라고 해보죠. 플로트니까 f는
input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3.파이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3.14라고 주면 f는 문자열 3.14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f에다가 다시 플롯을 취해주면 얘는 3.14가 출력이 될 겁니다. 예, 다운표가 없어졌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실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인풋 함수에서 반환받은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굳이 또 문자열로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f 값이 3.14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s라고 해주고 변수를 뭐 s라고 가정을 하고 strf라고 하면 이 s는 3.14 다시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int, float, str 서로 각자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int나 float로 변경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s가 값이 a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int로 바꿔요. 이런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오류가 나겠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 형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input 함수 반환값의 자료형은 항상 문자열이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후에 어떤 나이나 아니면 뭐 키나 아니면 어떤 숫자 값으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int 플로트를 해서 문자열을 정수나 실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줄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n은 int로 감싸고 다시 그 안에서 input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input이라는 함수 자체가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게 먼저 실행이 되는데 input 함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을 기다립니다. 입력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출력해야 되는 값 ag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그래서 요거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사용자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그 값이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반환이 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여기 변수를 쓰지 않았지만 이것 자체가 반환된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을 int를 취해서 정수로 바로 바꿔줘서 변수 n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만들어서 정수 값을 n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상의 값을 동시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 스플릿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이 안에 스플릿이라는 함수 안에 입력값을 분할할 기준 문자를 줍니다. 분할하기 위한 기준 문자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백이나 아니면 컴마 같은 걸 주면 내가 입력을 할 때 각각의 입력해야 되는 값 사이사이를 공백으로 주거나 아니면 컴마로 구분을 해서 주면 됩니다. 이 입력 값을 분할할 기준 문자를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공백 기준으로 입력을 분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죠. x, y는 input. 스플릿이라고 이렇게 주면 예를 들어서 공백을 하나 띄우고 10과 20을 입력으로 줍니다. 그러면 x는 10이 들어가고요. y는 20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죠.
자, input이라는 함수 자체가 문자열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split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예요. 이 input이라는 함수 자체가 반환하는 값 자체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split이라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 문자열이죠. 그렇죠? 문자열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10, 20 해가지고 점 split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 형태의 값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변수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보내주기를 그냥 배열 형태의 값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x, y라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주면 x와 y의 값을 바꿔볼까요? 위에 거랑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30, 40이라고 켜줘보죠. 그러면 x는 30이고 y는 이제 40이 되죠. 자,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자, 항상 input이라는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플릿은 그냥 나눠주기만을 할 뿐이에요.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나누어서 각각의 변수에 주는 거니까 각 변수는 문자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 f, z는 input이라고 하고 스플릿을 하는데 이제는 대시로 구분을 한번 해보자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3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시로 구분을 해서 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은 1이고 f는 2고 z는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썼는데 1-2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예. 언팩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밸류 값들이다 라고 해서 expected 3개를 기대했는데 2개밖에 안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그쵸? 자, 요건 형식에 꼭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간편한 형식으로 한 줄에 모든 걸 다 쓰는데 받은 문자열들을 전부 다 정수로 좀 바꿔주고 싶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건 뭐냐면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인풋으로 받은 값을 정수로 바로 바꿔서 한 줄에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int 해서 input 이렇게 하면 입력받은 값을 바로 정수로 바꿔서 정수값을 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값이 스플릿으로 나눠져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인트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오는데 정수로 바로 바꿔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ma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 y는 map이라는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펑션이 있죠. 그죠? 펑션. 이 펑션은 뭐냐면 이 뭐 어떻게 바꿔줄 거냐? 매핑이라는 이제 함수인데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값들을 바꿔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in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린 바꿔줄 거고 여기 나오는 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값, 즉 스플릿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이 묶여져 있는 배열 형태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값을 주면 그 각각의 원소마다 하나씩 요 펑션을 취해서 값을 순차적으로 준다는 거죠. 자, 우리는 x와 y라는 변수 두 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수, 데이터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프롬프트 문자를 또 먼저 출력을 하는 걸 지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주고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하면 반항되는 값은 문자일이 되는데 그걸 스플릿으로 나누는 겁니다. 스플릿으로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주느냐? 이제 컴마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늘려볼까요? 자, 컴마로 나눠주고 그 나누어진 문자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 int를 취해서 정수로 바꿔준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컴마로 나눠주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자, x와 y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값도 두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x는 100이 되고 정수 100이죠. 따옴표가 없으니까. y도 이 정수 200이 됩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input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input으로 들어온 값은 항상 문자열이 되고요. 그 문자열을 정수나 실수로 바꿔주는 함수들이 있다는 거. 자, int와 float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input이라는 함수가 문자열을 반환을 하는데 이 문자열에 관련돼서 split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죠. 예, 그 나눠주는 값들은 여러 개의 변수로 해서 이렇게 각각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정수나 실수로 바꿔줄 때는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문자열이 나열되어 있는 걸 각각 이 int나 float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수나 실수로 변환한 다음에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input 함수와 문자열에 대해서 split이라는 함수를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